들어갑니다. 1문단, 세상의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끊임없이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를 잘 수집하여 분석하면 세상을 이해하는 유용한 지식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데이터 분석자가 데이터 분석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를 잘 처리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특히 데이터의 이상치와 결측치는 데이터 분석을 오류에 빠뜨리는 원인이 되므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잘 처리해 주어야 좋은 분석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해서 읽게 될지 화제 파악하셨죠? 데이터의 이상치와 결측치,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읽게 될 거예요. 이 수치들은 데이터 분석을 오류에 빠뜨리게 되는 원인이 되어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 잘 처리해 주어야 좋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말인즉슨 데이터 분석 과정에 들어가기 그 전에 먼저 전처리 과정에서 이 두 가지를 해결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글이 시작하고 있어요. 2문단, 이상치는 이상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결측치에 대해서 설명해주겠죠. 이상치는 정상적인 범위 밖에 있는 값으로 단 하나라도 존재하면 분석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고 가볍게 생각해주시면 되겠네. 가령 하나의 이상치가 데이터 평균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 이상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나왔네요. 얘는 삭제를 해야 돼요. 이상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분포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4분위수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4분위수 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 4분위수는 이상치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하나의 속성에 대하여 알려진 데이터 값들을 일렬로 작은 값부터 큰 값의 순서로 나열했을 때 50%의 위치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다. 중앙값에 대한 개념 정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일렬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말 그대로 중간에 있는 숫자가 중앙값이에요. 크기가 같은 값이 복수일 경우에도 모두 순위를 세워준다. 이때 자료의 개수가 홀수이면 앞에서 센 순위와 뒤에서 센 순위가 같은 값이 중앙값이다.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자료 개수가 짝수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된다. 이게 좀 특이하니까 여기만 체크를 해놓을게요. 중앙값을 제2사분위수라고도 한다. 우리 지금 4분위수에 대해서 읽고 있었으니까요. 중앙값이 4분위수 중에서 제2사분위수에 해당한대요. 중앙값보다 작은 값들의 중앙값을 제1사분위수라고 하고 중앙값보다 큰 값들의 중앙값을 제3사분위수라고 한다. 개념 정의가 연속적으로 나왔지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치를 일렬로 쫙 나열했을 때 그야말로 중앙에 있는 중앙값이 제2사분위수인 거고요. 앞에 있는 아이들 중에 중앙에 있는 게 1사분위수, 뒤에 있는 데이터 중에 중앙에 있는 게 3사분위수라고 적혀 있는 거네요. 3문단, 4분위수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쉽게 해주는 것이 상자수염도표이다. 지금부터 상자수염도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요. 우리의 목표는 어쨌거나 이상치를 어떻게 이해할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지문을 읽고 있다 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림 1은 209개 기업의 CEO의 연봉, 기업의 매출, 수입, 업종 이렇게 4개를 보여주는 표의 일부이다. 표의 가장 왼쪽 열은 개별 기업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행의 고유 번호로 인덱스라고 부른다. 가볍게 추가해 놓을게요. 맨 왼쪽에 있는 이 열이요. 인덱스라고 불리는 열이래요. 하나하나가 개별 기업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고유한 번호래요. 이 표에서는 0번 행부터 1년 번호가 매겨져 있다. 그림 1에서 열 이름이 로우인 열의 데이터 값을 모두 선택하여 상자수염 도표를 그린 것이 그림 2이다. 여기 있는 로우를요. 상자수염 도표로 그리면 그림 2가 나온대요. 상자수염 도표의 핵심은 직사각형으로 표현된 상자이다. 이 안에 상자 있는 거 보이시죠? 상자의 윗면이 제3사분위수를 아랫면이 제1사분위수를 표시해주고 상자 안에 가로선은 제2사분위수 즉 중앙값을 표시해준다. 밑에가 1사분위수, 위에가 3사분위수, 중간에 있는 게 2사분위수, 그야말로 중앙값이다 라고 적혀있는 거. 그림 2에서 제3사분위수는 20, 윗면이 지금 20에 맞닿아 있으니까 20이 제3사분위수고요. 그리고 제1사분위수는 12.4래요. 중앙값은 15.5라고 하더라.
이상치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는 IQR을 이용하여 판단한다. 이상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그냥 통상적으로는 IQR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상치를 판단을 한대요. IQR은 인터쿼타일 레인지의 약자로서 제3 4분위수와 제1 4분위수의 차이, 즉 상자 수렴 도표에서 상자의 높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로열의 IQR은 20에서 12.4를 뺀 7.6이다. 말 그대로죠. 3 4분위수에서 1 4분위수를 뺀 게 IQR이다. 그리고 그게 상자의 높이다. 이만큼이 7.6이라는 얘기. 이상치는 허용 상한값보다 크거나 허용 하한값보다 작은 값인데 일반적으로 허용 상한값은 IQR에 1.5를 곱하여 얻은 값을 제3 4분위수에 더한 값이고 그리고 허용 하한값은 IQR에 마찬가지로 1.5를 곱해서 1 4분위에서 그 값을 빼면 된대요.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를 표시하면 안 되지만 그냥 편의상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린 지금 이상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읽고 있는 거였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허용 상한값보다 큰 수치 혹은 허용 하한값보다 작은 수치는 이상치 이상한 수치라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 하더라. 데이터 분포의 특성에 따라 IQR에 1.5가 아닌 다른 값을 곱하여 허용 상한값과 허용 하한값을 구할 수도 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하니까 가볍게만 체크. 언제나 1.5를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래요. 어떤 값을 곱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는 이상치를 제외하고 수행한 분석이 향후 얼마나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느냐로 판가름 나게 된다. 로열에서는 허용 상한값은 이렇게 나오고 허용 하한값은 이렇게 나온다 라고 적혀 있는 거 앞에서 우리가 표시했던 사칙연산 그대로 적용한 거고요. 그림 1에서 상자 윗면에서 나와 허용 상한값까지 또 상자 아랫면에서 나와 허용 하한값까지 뻗어있는 직선을 수렴이라고 부른다. 여기 있어요. 이게 허용 상한값이고 이게 허용 하한값인데 상자 윗면에서 허용 상한값까지 뻗어나오는 이 직선 그리고 상자 아랫면에서 허용 하한값까지 뻗어나오는 이 직선 이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수렴이라고 부르고요. 말인즉슨 이 수렴은 정상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글 자체가 허용 상한값보다 크거나 허용 하한값보다 작으면 이상치, 이상이 있는 수치로 본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였으니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렴까지는 우리가 정상 범위 내로 본다 라는 맥락이네요. 그러므로 위쪽으로 뻗은 수렴의 끝은 허용 상한값을 표시하고 아래로 뻗은 수렴의 끝은 허용 하한값을 표시한다. 그림 1에서 허용 상한값과 허용 하한값 밖에 작은 원으로 표시된 것은 이상치에 해당한다. 아까 방금 확인하셨죠? 그림 1에서 생략된 부분에 이상치들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상치라는 건 3.14보다 크거나 1.0보다 작은 값이거든요. 근데 그림 1에서 로열을 보시면 31.4보다 큰 값이 여기에 없고요. 1.0보다 작은 값도 여기에는 없는데 이 그래프에는 작은 점들, 작은 원들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 중간에 점점점으로 생략되어 있는 이 부분에 이상치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들어있다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4문단, 결측치는 지금까지 이상치에 대한 내용 끝났고요. 지금부터 결측치라는 다른 수치에 대한 설명이에요. 얘도 데이터 분석을 오류에 빠뜨리게 될 거라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처리해 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1문단의 내용 잊지 말기. 결측치는 데이터의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 결측치가 있으면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하는데 이거 엄청 중요. 우리 지금까지 이상치 읽었으니까요. 이상치와 결측치가 뭐가 다른지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둘이 공통점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데이터 분석을 오류에 빠지게 할 거라는 걸. 방금 내가 물결줄 친 이 부분이 이상치와의 차이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단에서 이상치는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말인즉슨 이상치는 있어도요. 분석 프로그램 자체는 작동을 할 거예요. 다만 작동한 뒤에 결과에 문제가 생기도록 만드는 게 이상치인 거고요. 지금부터 읽을 결측치라는 건 애초에 분석 프로그램이 작동 자체가 되지 않는다 하는데 큰 차이가 있어요. 가령 결측치가 있으면 해당 열의 평균을 계산하지 못한다. 이게 해당 분석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은 현상인 거예요. 아까 이 문단에 이상치에 있었던 평균 자체를 크게 변화시키는 거랑 지금 아예 계산을 못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므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결측치를 처리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에서 10행의 정보를 갖는 데이터를 보면 셀러리 열의 2개, 세일즈 열의 2개, 로 열의 1개의 데이터 값이 난으로 표시되어 있다. 난은 not a number의 약자로 어떤 이유로 해당 수치가 알려지지 않은 결측치에 해당한다.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은 삭제와 대체가 일반적이다. 아까 이상치는 그냥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부터 나오는 결측치는 삭제할 수도 있고 대체할 수도 있대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삭제와 대체가 뭐가 다른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삭제란 결측치를 포함하는 행이나 열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다른 데이터 값도 함께 삭제되면서 정보의 망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말 그대로 결측치가 포함되어 있는 행, 가로줄 전부 내지는 열, 세로줄 전부를 삭제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삭제될 수 있어서 정보의 망실이란 게 일어날 수 있대요. 해당 행이나 열을 삭제해도 다른 데이터 값들이 충분히 많아서 데이터의 충실성이란 게 지켜진다면 삭제를 시행할 만하다. 대체는 다른 값으로 결측치를 채우는 것인데 대체하는 값으로는 해당 열에 확보된 데이터 값들의 평균 또는 중앙값이 많이 사용되고 해당 값의 직전 행 또는 직후 행의 데이터 값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두 가지 구별되시죠? 삭제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모두 없애버리는 거였고요. 대체는 여기 비워진 칸에 어떠한 수치를 집어넣는 게 대체인 거예요. 근데 이때 집어넣는 값이요. 해당 열, 세로 열이에요. 해당 열 여기 있는 값들의 평균 내지는 중앙값을 계산해서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직전행 또는 직후행의 데이터 값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더라.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행의 10.5를 그냥 집어넣기도 한다. 대체는 추가적인 정보의 망실이 일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대체하는 값으로 인한 데이터의 교란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주의점은 있네요. 1번 문제, 윗글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결측치가 있으면 해당 열의 평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평균의 값에 영향을 주는 건 결측치가 아니라 이상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두 개 차이점 되게 중요했어요. 2번, 결측치의 처리는 데이터 분석 도중에 필요에 따라 수행한다. 분석 도중에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전처리 과정에서 해야 된다라고 1문단부터 강조되어 있었어요. 3번, 제2 4분위수는 제1 4분위수와 제3 4분위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제2 4분위수는 전체 데이터의 중앙값이었고요. 그 제2 4분위수를 기점으로 1 4분위수와 3 4분위수가 결정이 되는 거였으니까 이거 두 개의 평균은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균과 중앙값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4번, 제1 4분위수는 데이터 값 중 최대값의 25%의 크기를 갖는 값이다. 최대값의 25% 크기를 갖는 게 아니고요. 그냥 데이터들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25%의 순위, 25%의 위치에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4번도 틀린 말. 5번, 이상치를 판정하는 기준은 데이터 분석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아까도 계속 강조했었죠. 이 문단에 적혀 있고 맞는 말. 2번 문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데이터 분석 전에 찾아서 제거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1문단부터 강조됐다 했어요. 2번, 허용 상한값과 허용 하한값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맞는 말. 이상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허용 상한값보다 크거나 허용 하한값보다 작은 아이들을 이상치라고 얘기했으니까 맞는 선지고요. 3번, 제1 4분위수보다 크거나 제3 4분위수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말이고요. 제1 4분위수보다 허용 하한값이 더 밑에 있었고요. 제3 4분위수보다 허용 상한값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1 4분위수보다 크고 3 4분위수보다 작은 건 아까 그 상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숫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당연히 정상 수치. 이거 전체를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정상 수치 안에 있는 거고 이상치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말. 4번, 데이터 분석을 교란하여 제대로 된 결과를 얻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맞고요. 5번,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개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라고 이 문단의 두 번째 줄에서 적혀 있었어요. 3번 문제, 윗글의 그림 3의 데이터에 대한 니은의 수행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결측치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고르셔야 되는데 이때 처리는 삭제를 하거나 대체를 하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1번, 샐러리열 1번 행의 결측치를 1095.0으로 대체하면 추가적인 정보의 망실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의 망실이 일어나는 건 대체가 아니라 삭제였죠? 그래서 앞에 데이터 확인하기 전에 이미 틀렸다 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2번, 샐러리열 2번 행의 결측치를 0으로 적으면 0으로 적는다는 건 다른 값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예요. 삭제가 아니야. 삭제라고 하면 데이터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0으로 대체를 한 경우에 삭제의 방법으로 결측치를 처리한 게 아니다. 3번, 세일즈열 4번 행의 결측치를 평균으로 대체하려면 9개의 데이터의 값의 평균을 구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확인하러 가셔야 되겠네요. 그림 3에 샐러리의 네 번째, 이거를 평균으로 대체, 다른 수치로 대체를 하려면 나머지 데이터 값들의 평균을 구해서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여기에 빈 게 하나가 더 있으니까 나머지의 개수를 세어보면 총 8개의 값에서 평균을 구하셔야 돼요. 이 값은 어차피 평균을 구할 수 없게 만드는 데이터가 되는 거니까요. 얘는 제외하고 평균 구하기. 그래서 9개가 아니라 8개의 평균을 구해야 된다라고 수정해 주셔야 되고요. 4번, 세일즈열 5번 행의 결측치를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면 다른 3개의 데이터 값이 함께 삭제된다. 맞는 말이다 하는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이게 정보의 망실이라는 거여서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었죠. 5번, 로열 9번 행의 결측치는 확보된 데이터 값들의 중앙값으로 대체하면 13.8으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하러 가셔야 돼요. 로열의 9번 행의 결측치가 있어요. 이거를 나머지 값들의 중앙값으로 바꿀 거래요. 그럼 중앙값을 계산해 보면 되니까요. 중앙값이라는 건 처음부터 작은 숫자부터 일렬로 쭉 나열한 뒤에 중앙에 있는 값이었으니까 제일 작은 게 5.9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해보시면 이렇게 순위가 나와서요. 결과적으로 9개 중에 중간에 있는 5번째 14.1이 중앙값이다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5번 선지에 중앙값으로 대체하면 13.8이 아니라 14.1이다 라고 고쳐주셔야 되겠네요. 4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표는 어떤 회사의 영업사원의 판매량, 통근시간, 통화시간, 독서시간을 나타낸 표이다. 이 표를 바탕으로 상자 수형 도표를 그리고자 한다. 이 상치를 판정하기 위해서 IQR에 1.5를 곱한 값을 활용한다. 일단 표에서 눈에 뜨이는 데이터는 독서시간의 첫 번째 행에 결측치가 있다는 거가 눈에 뜨이고요. 이거를 삭제할지 대체할지에 따라서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량, 통근시간, 통화시간 이렇게 3가지 종류는 모든 데이터가 있으니까 우리가 IQR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IQR은 제3 4분위수와 제1 4분위수의 차이였어요. 그거를 계산을 하려면 일단 중앙값을 찾아야 되니까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이미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값을 파악하기가 되게 쉽죠. 말 그대로 9개의 데이터 중에서 중간에 있는 5번째 데이터 500이 중앙값이다 하는 거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중앙값을 기점으로 이것보다 작은 숫자들의 중앙값이 제1 4분위수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보다 작은 수치는 4개여서요. 결국 중간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거였고요. 평균 계산해 보시면 250이 나오니까 판매량의 경우에는 250이 제1 4분위수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중앙값보다 큰 4개의 중앙값을 계산해 보시면 제3 4분위수는 750이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통근시간 같은 경우 지금 같은 중복되는 수치들이 2개씩 있는 게 눈에 뜨이실 거예요. 근데 이 문단에 의하면 크기가 같은 데이터 값들이 여러 개 있어도 전부 다 순위를 세워준다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근시간을 일렬로 나열을 하면 이렇게 9개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였고요. 순서대로 봤을 때 중앙값이 180이다 하는 거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80이 중앙값이고 그리고 이 180을 기점으로 180보다 작은 데이터의 중간값이 제1 4분위수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 60과 120의 평균인 90이 제1 4분위수가 되는 거고요. 제3 4분위수 같은 경우는 180보다 큰 것들의 중앙값을 골라주셔야 되니까 240이 제3 4분위수가 된다라고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통화시간 똑같이 접근해 보시면 이렇게 9가지 숫자 중에서 가운데 있는 5가 중앙값이다 하는 거 파악하실 수 있을 거고 5보다 크기가 작은 1, 2, 3, 4의 중앙값 2.5가 제1 4분위수 5보다 크기가 큰 이 4가지의 중앙값 7과 14의 평균인 10.5가 제3 4분위수가 되네요.
그리고 이상치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IQR에 1.5를 곱한 값을 활용을 해야 하니까 지금부터 IQR 먼저 계산해 보시면 IQR은 제3 4분위수와 제1 4분위수의 차였죠? 750에서 250을 뺀 500 계속 계산하시면 158 이렇게 IQR이 계산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1.5를 곱해서 750, 225, 12 이렇게 1.5를 곱한 값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대로 선지 내려오시면 1번 통근시간열의 180은 이상치가 아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180은 중앙값이니까요. 제2 4분위수가 되니까 이상치에 해당할 수가 없다. 2번 판매량열의 데이터에서 제2 4분위수, 다른 말로 하면 중앙값이었죠? 중앙값은 500이다. 우리 아까 계산했던 거에 의하면, 판단했던 거에 의하면 맞는 말이죠. 3번 통화시간열의 허용 상한값 위의 이상치는 2개이다. 허용 상한값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 계산을 하셔야 되겠네요. 허용 상한값은 IQR에 1.5를 곱한 값을 제3 4분위수에 더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통화시간의 허용 상한값은 22.5가 되는 거고요. 통화시간의 데이터를 살펴보시면 22.5보다 더 큰 이상치는 50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3번 선지가 틀렸다 하는 거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4번 어떤 영업사원의 독서시간 미상이 결측치를 유발했다. 우리 아까 시작할 때 파악했었죠. 5번 통화시간열로 그린 상자 수염 도표의 상자 높이는 8이다. 상자 높이는 IQR과 똑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8이다 하는 거 우리 이미 계산을 해놨죠. 5번 문제 A에서 E와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을 고르셔야 되고요. 1번 정제되지 않은 데이터라고 적혀 있는데 그거를 다듬지로 바꿀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정제하다는 데이터에서 이상이 있는 이상한 것들을 제거해서 깔끔하게 만드는 걸 정제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단순히 있는 물건을 다듬는 것과 어떠한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제하는 거는 맥락이 달라요. 이때 이 다듬지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활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제되지와 다듬지가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2번 오류가 개입되어 발생하는 게 오류가 만들어져서 발생하는 거랑은 다르죠. 오류가 끼어들어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오류가 개입되는 거랑 만들어지는 거랑 달라요. 3번 상한값을 표시하는 거랑 맞추다가 다르다 하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나 데이터를 지우는 거나 같은 말이니까 4번이 정답이다 하는 건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마지막 대체하는 값이라는 건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게 만드는 거니까 끼우는 것과 대신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 지문 설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